주변에 사람도 있으니까 포르투칼인의 오줌을 문지르면 치아가 그런 걸 좀 봐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나는 닥터이지. 안녕하세요. 연세유치과 정재용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치아 미백이거든요. 치아를 하얗고 밝게 하는 건데 환자분들이 가끔 와서 그러세요. 나 이 치아 이런 색으로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치아 미백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치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사용하시고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착색도 일어나게 되고 변색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치아 미백을 통해서 원래의 치아색,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하얗고 원래의 건강한 치아색으로 되돌리는 세탁과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착색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이나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흡연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에서 치아 표면에 색소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하지만 변색이라고 하는 건 그거랑은 좀 다른데, 치아의 내부적으로 색소나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면서 치아 자체의 색을 조금 더 어둡게 혹은 더 노랗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화학적인 미백제를 사용을 해서 화학적으로 제거를 해줘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필수적인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치아 미백을 안 한다고 해서 이 치아의 기능이나 건강에 있어서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간염에 의해서 항생제 같은 거를 잘못 복용하게 되면 추후 계속 지속적인 어떤 치아 변색을 유발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사회생활이나 이런 데 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미백을 해주는 게 좋죠. 치아 미백은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문가 미백이라고 해서 병원에 오셔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미백제가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레이저라든가 특수 광원을 조사를 해주면 훨씬 더 그 미백제 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루에 와서 그냥 한 사이클 하고 며칠 뒤에 와서 또 한 사이클 하고 또 한 사이클 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자주 내원하시는 게 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한 3사이클 정도는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데이 미백이라고 해서 하루에도 이제 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두 번째는 자가미백이라고 해서 집에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가미백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집에서 그냥 하시는 건 아니고요. 병원에 오셔서 자신의 이제 구강 상태에 맞는 틀을 만들어서 이런 틀을 이용해서 자가미백을 시행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끼고 있는 동안에는 음식물 섭취를 하시면 안 되니까 보통은 저녁 식사를 좀 일찍 하시고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까지 착용을 하고 계셔도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좀 나는 저녁을 좀 늦게 먹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무시기 전에 이제 끼시고 아침에 빼셔도 괜찮고요. OTC 제품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처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시중에서 약국이나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미백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조금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저농도로밖에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런 제품들은 그런 농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뭐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너무 저농도인 경우가 많죠. 쉽지? 치아가 이제 밝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도 다시 좀 어두워지게 되는데, 미백을 하셨던 분들은 보통 6개월이나 1년 정도 뒤에 이제 터치업 미백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미백을 해주면 처음 미백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빠르게 색깔이 더 밝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런 유지관리 미백을 해주시면 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백을 치료하시면서 조금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받고 나셔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물 외에는 뭐 다른 건 섭취하지 마시고요. 일시적으로 치아가 조금 시려지거나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또 착색되는 음식들은 커피, 녹차, 홍차, 와인, 뭐 카레, 담배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시적인 부작용은 치아가 약간은 좀 시리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재가 이런 잇몸 같은 데 닿으면 좀 자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시린이용 전용 치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불소 게일 같은 걸 도포해 줌으로써 그런 시린 증상을 조금 완화하실 수가 있어요. 간혹 이제 집에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미백 제품으로 이제 미백을 하시다가 잘못 사용하게 되시면 잇몸이 붉어진다거나 잇몸이 헌다거나 그래서 잇몸에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꼭 오셔서 잇몸 상태나 이런 걸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베이킹 소다와 레몬을 이용한 치아 미백법. 그거를 이제 섞어서 이제 걸쭉하게 만들어서 치약처럼 양치를 하면 치아 미백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약간 치아를 닦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치아 미백이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레몬에 있는 구연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성 성분 때문에 오히려 치아 마모를 유발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치아가 많이 시리다거나 그 다음에 치아도 손상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맞는 치아 미백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쉽지? 아실까봐 또 준비했습니다. 신윤복 화백의 그 미인도라는 옛날 조선시대 작품이죠. 조선시대에 이제 미인의 조건에 삼백이라고 있어요. 하얀 피부, 그 다음에 하얀 손, 그 다음에 하얀 치아예요. 요즘뿐만 아니고 옛날에도 하얀 치아를 미의 기준으로 보통 삼았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더 그런 하얀 치아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웠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사실 보면은 이가 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조선시대 때 이 치아를 밝게 하기 위해서 상추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추를 많이 먹으면 왜 치아가 밝아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상추라고 하는 게 이제 섬유질이기 때문에 그 상추를 많이 씹음으로써 치아 표면에 착색되어 있는 그런 이물질이나 색소들을 제거를 함으로써 치아가 약간 밝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중세 로마 시대에 치아 미백을 위해서 오줌까지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의 소변을 모아서 그거를 건조시켜서 분말을 이용해서 그걸로 치아를 문지르면 치아가 하얘진다라는 그런 설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맞느냐라고 한다면 아주 일정 부분은 맞을 수도 있는 게, 소변에 들어있는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요즘에도 사용하는 미백제의 과산화 요소의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위해서 오줌을 사용하는 건 요즘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재미로 여러분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 몇 개를 알아왔는데, 네네네. 바나나 속껍질로 문지르면 이 파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초반에 말씀드린 베이킹소다와 레몬즙이나 바나나 껍질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이제 산성 성분이 치아를 일시적으로 부식을 시키면서 치아 표면이 약간 하얘져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부식된 상태가 계속 오래되게 되면 치아가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치아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충치도 더 잘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엄청 어린데도 치아 미백 치료를 받아도 괜찮나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올 때, 영구치가 유치에 비해서 너무 노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치아 뭐 너무 노란 거 아니에요? 치아 미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빠질 때가 되면 거기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제 치아가 약간 백목처럼 색깔이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구치는 약간 더 노르스름한 빛깔을 띠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되게 노랗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새로 나오는 치아는 오히려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이후에 보통 권해드리고, 아이들뿐만 아니고 임산부라든가 그다음에 수유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미백에 대해서 별로 권하지 않는 게, 미백제라고 하는 게 어쨌든 화학약품이고 섭취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단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던딩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치열이 이제 치아 미백에 있어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치아 미백제가 치아 표면에 접촉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치아 미백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댓 구알 부탁드립니다.